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 지금 현재 이 대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 계속 체크하면서 오셨죠? 예. 네. 경호처가 지금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경호처의 뭐 처장은 사실 뭐 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실권 없고 네. 그다음에 차장과 뭐 몇몇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종준 처장도 네. 경찰대 2기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쪽을 지휘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 2번이나 국회의원 출마한 분이고 그래서 네.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박종준 처장 자신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임명이 됐고 현재의 경호처 체계 하에서는 김성훈 경호차장,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하고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네. 이광우 이 두 사람이 본부장. 가장 강성 그 친윤 내지는 네. 그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 주술적 그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경호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지금 공조본이 들어가는 그걸 막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이 박종훈 차장은 네. 경호처 박종준. 네. 박종준 차장 이 사람도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네. 이 사람이 두 차례 이제 국민의힘 새누리당에서 네. 이제 출마를 했던 예. 정치 지망생 출신이기도 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지금 핵심 인물은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이 경호처 차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술 친구로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어떤 관계인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람은 원래 이 그 경호처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통신 경호처에서 통신 담당해가지고 현장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인사, 기획, 통신 이쪽인데 그런데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좋게 말하면은 영리하고 좀 이제 권력 구조 안에서는 출세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김영현 경호처장 시절에 네. 김영현 처장 재직 시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된 각종 시설이라든지 공사 이런 것을 김영현과 뜻을 맞춰서 또는 김영현의 입맛에 맞춰서 다 거기 맞춰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영현에게 무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김종철 당시 차장을 병무청으로 가십시오 해서 병무청장으로 이렇게 슬쩍 영전 형식으로 밀어낸 뒤에 본인이 차장이 됐죠. 차장이 된 다음에는 네. 경호처의 모든 주요 보고서가 다 거기로 나만 거쳐서 올라가게. 문고리 역할을 네,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제 거예요. 딱 장악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에게도 직접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호처가 역할이 그렇게 많아요? 경호처가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경호처가 네. 그야말로 완전 3D 업종.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하기 힘들답니다. 갑자기 일정도 바꿔버리고 그 전부터 대통령 의전 일정이라는 게 이제 각 부처에서 올라와서 쭉 정해주면 네. 그거를 받아보고 있는데 경호처장 김영현이 자기 입맛에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늦게 출근하고 야행성이고. 그러니까는 일정은 자주 바뀌고 야행성에 늦게 출근하니까 그게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일정을 결정하는 거는 경호처가 아니잖아요. 원래 의전팀이 있고 일정팀이 따로 네, 있어서 그렇죠. 부속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통보를 받는 거지 경호처가 일정을 조정하는 그 기관은 경호처장이 아닌데. 자기 편한 대로 김영현이 바꿔가지고 최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있게 그래서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함께한 사람이 김성훈 경호처장이고 그러다가 이제 필요하면 같이 술도 대작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이 가깝다. 지근해서 이제
그들식 표현하면 이제 모시다 보니 이제 총애를 받게 되고 그러니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정권과 한 몸이 돼서 그냥 정치적이고 뭐 직업적인 한 몸이 아니라 돌아온다. 주술적인 측면까지 한 몸이 되어 있지 않나.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내란 상황에서도 뭔가 역할을 했을 거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그 윤석열이 이제 안가에 출동하거나 삼청동 안가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부의 장군들을 불러서 네. 갑자기 이제 만찬을 한다든지 네. 술자리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순식간에 이제 조율을 하고 조직화해 내는 불러내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다 옆에서 봤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김영현,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셋은 한 몸이다. 한 팀이다. 네, 한 팀인데 지금 이제 김영현은 이제 국방부로 근데 김영현 국방부로 가면서 그럼 김성훈을 남겨두고 있었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장이 처음에는 충암고 출신으로 데려오려고 했다가 네. 우리가 봐라 경호처장까지도 행자부 장관, 국방장관이어서 충암고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못 오고 네. 조금 한 달 늦게 박종준이 9월경에 왔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짚어보면 이게 박종준 처장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본인이 연락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모를 수는 없고 없죠. 계엄 네. 과정에서 다 이제 같이 예, 그렇습니다. 뭐 공모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켜보고 심부름을 다 했던 사람인 것은 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차지철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 차지철 집단이에요. 과거 네, 차지철 과거 이제 차지철 집단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런 속에서 안가 부분 그러니까 다 김성훈이가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특히 삼청동 안가 부분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광우. 네, 그래서 그 비공식 행사 이런 것들을 옛날 같으면은 이제 수행부장,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항상 같이 된 수행부장이 관리했었는데 이 경호본부장이 네. 이제는 그 모터케이드 오토바이 관리까지 다 하면서 아. 비공식 행사 전체를 네. 이광우가 하고 그걸 이제 그 김성훈 차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체제죠. 김성훈은 지금 사실상 뭐 여기서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행동은 그 이광우라는 사람이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 한 지금 팀이. 사실상 그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윤석열 옆에서 최측근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 경호처 사람들 이름을 네. 알기는 과거 뭐 역대 정권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사실. 없고 예. 잘해야 뭐 경호처장 정도 알겠지. 최고 수장 정도는 그래. 알겠지만 그 밑에 뭐 본부장이 누구니 네. 이런 거 얘기가 사실 나올 일이 없는데 그렇죠. 네, 어쩌다가 모르는-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럼 경호처의 태도는 지금과 이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전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밑에 사람들은 네. 앞으로 계속 공무원해야 되는 네, 네.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여기에. 음. 왜냐하면은 이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호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만큼 일이 힘들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현재 경호관들은 이 체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부장 차장이 나가면은 그러면은 자기들은 계속 경호처 직원으로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강하게 행동으로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해법이 혹시 뭐라고 우리 의원님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저기 최상목 예.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하기를 관계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이제 최상목이 직접 경호처를 지휘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호처를 지휘하기는 좀 자기가 부담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현재 공수처와 공조본이 하고 있는 현재의 법 집행 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로막거나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이 관계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것이 합법이니 이것을 막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 얘기라고 해석을 보신다는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박정준 처장이나 경호차장이 네. 막는 일은 간둬야 될 거다. 그냥
1시간 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단장도 해야 되고 마지막 정리도 해야 되고 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이 윤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몸으로 막고 이런 행위는 안 돼요. 시간을 우리가 4시간, 5시간 드렸어요 지금. 근데 이미 이제 지났죠. 단장이 이미. 필요했다면 했겠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보아하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아니고, 같잖아요. 네. 그리고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입장도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 정도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네.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근데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이제 뭐 설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공수처가 경호처를 그냥 뭔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거나 치우거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네. 특히 이들은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경계선이 애매해서 내가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예외가 없습니다. 직권남용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행동에 가담하는 분들은 다 처벌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에 근무하는 가족들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오전 가족들한테 연락해요. 오전 정도는 할 만큼 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라. 네. 지금 국방부에 나간 인력들도 지금 이제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 예, 거기 이제 뭐 국방부에 나간 인력이라는 게 아까 예, 경호처 33, 안에 이제 33 경비대라든지 55 경비대, 뭐 33 군사 경찰대 이런 분들도 외곽 경비하고 이런 분들인데 네. 그냥 문이 열린 이후로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지 네. 이러한 그 행동은 지금 안 나서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도 더 이상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 네, 네, 때문에 네. 이거는 경호 영역이 아닙니다. 네. 경호관들은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충분합니다. 지금 약간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관저로 들어갔다 이런 이제 속보 비슷한 게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이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네. 관저로 들어갔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나왔어요. 예. 요건 이제 이거 역시 다 우리도 장면을 보고 그냥 네. 전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요. 음. 아마 들어가면 이제 영장을 변호사가 있으면 바로 제시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네. 그럼 정식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대를 가져보기는 하는데 그것도 역시 뭐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뭐 우리가 뭐 지금 대법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할 거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게 우리가 좀 실망을 항상 하지만 네. 또 항상 놀라지만 더욱 실망한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구질구질하다 사람의 행태가. 슬픈 예감이 틀린 적이 없더라.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좀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이렇게 기대를 채모를 생각한다든지 네. 네. 최소한의 그 나이스한 모습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안 했죠. 네. 안 했는데 이런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네.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기대는 안 하는데 네. 끝까지 막장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좀 마지막 그러니까요. 마지막 위신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경호처에 경호처가 네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최악의 상황 그 물리적 충돌조차도 우리가 감안 내지는 대비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그냥 좀 체포를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내부라는 게 어디예요? 누가 경호처 누구를? 안에서. 누구를 체포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빨리 경호 데리고 가달라. 차장이 네. 처장이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 옆에 이제 막는 사람이 있으면 예. 네. 비켜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면 네. 잡아가 주면 아. 잡혀가 주겠는데 차라리 차라리 네. 그럼 공수처는 왜 몸으로 안 밀고 들어가는 아니, 거예요?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최종적인 거고 네. 또 구속영장 단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매를 번다고 그러는데 체포영장이 이렇게 이제 안 되잖아요. 네. 체포가 안 되면 바로 구속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거예요. 구속영장은 그렇다고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체포영장도 안 아니 받아. 그러니까
체포할 때에 우리가 동원할 공수처나 이런 쪽에서 예. 법 집행에 동원할 수 있는 거하고 구속영장일 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체포영장일 때가 그래도 네. 기회가 한 번 남아 있는 거죠. 48시간 후에. 네, 다시 구속영장을 한번, 다시 청구할 네, 수 있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체포영장이 안 먹히면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안에 체포가 네. 가능할 거라고는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오늘 안에. 오늘 안에. 내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일? 그러니까 더 안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럼 지금 이제 예. 예를 들어 물러나게 되면 예. 아마 훨씬 더 많은 시위 인원들이 지지자들이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더 길도 막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경호처에서도 또 뭔가 더 작전을 짤 수도 있어서 예.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교대를 하잖아요. 네, 인력들이 이제 교대를 하잖아요. 네. 2교대든 3교대든. 근데 이제 교대를 하면은 퇴근을 안 시키고 네. 새로 들어오는 직원만 들어오게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도 그럼 있죠. 이제 공수처도 교대 없이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투입할 수밖에 있잖아요. 없어요. 네, 네, 네.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네. 언덕이어가지고요. 네. 쭉 올라가다가 언덕 제일 끝에 오른쪽 위에 거기에 이제 이 관저가 있다는 관저가 있어요. 거죠. 옛날에 네. 이제 외교장관 관저. 그러니까 저도 네. 여러 번 가봤는데 아. 그 언덕 위인데 그 언덕 위에 이제 주차장 공간이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 몸싸움한다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 집행인이 네. 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니까 더 이상 경호처에서는 네. 이거는 체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불허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불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불허 자기들 수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법을 지금 이미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조금만 더 상상을 조금만 더 멀리 네. 가볼게요. 이게 진지전 모양새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수성할 테니까 들어오든 말든 일단 여기를 네. 막고 안에서 네. 해결하다는 건데 오늘을 넘기고 그냥 계속 만약에 밤샘 대치가 있다. 네. 근데 보급품이 만약에 안 들어간다. 네. 왜냐면 여기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네,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뭐 밤에 갑자기 뭐 나를 지지해준 여러분 계속 와달라고 했는데 현재의 그 모여 있는 정도의 규모나 숫자로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세력이 불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윤석열 씨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 다 포기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당신을 손절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정프로님 계시지만 네. 경제 잘하시잖아요. 조금. 이 체포 영장이 집행되니까 네. 환율이라든지 뛰잖아요. 네. 경제인들도 이미 손절했어요 윤석열을. 그건 좀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 뭐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고 보는 그 거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 환율은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약간 올라갔는데, 네. 근데 우리 환율이 내려간 거 보면,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려갔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그럼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진짜 효과가 있는 네, 건가? 네, 네, 생각이 경제계에서는 이미 네, 윤석열 손절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은 이게 군도 손절했고 여기 외곽 경우, 근접 경우 다 정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만히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102단도 네. 지금 뚫린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경찰 101단도 네. 뚫린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55 경비단도 이제 뒤로 물러선 거예요. 근데 이제 최후에 지금 경호처가 앞에서 버티고 있는 예, 것이니 예. 저는 그게 이제 정말 장기화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것인데. 않아요. 아니 많지 않은 것과 문을 안 열어주는 건 다른 문제니까. 400명에서 네. 교대로 돌림 한 200명 네. 그중에 저쪽 그 대통령실에서 다 이쪽으로 땡겨 왔을 것이니까 네. 한 200여 명 되는데 네. 그 200명 중에 네. 이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하고 함께 할 사람들은 한 3, 40명 밖에 안 돼요. 아니 저희 이제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버스 같은 소형 버스인가 한 대가 네. 이렇게 가로로 있던데. 예, 처음에 그게 이제 네. 그 55 경비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어제 분명히 공수처가 얘기하기로 그런 바리케이트니 차벽 이런 거 다 네.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와 경찰에 들어갈 때 그걸 네. 뺐어요. 그게 아, 그 장갑차처럼 생긴 네네. 차량 하나, 네. 녹색, 네. 국방색 차량 하나 하고 네. 그 버스 네. 약간 그
상하색 버스는 뺐죠. 그게 이제 그거는 군 겁니다. 아, 그건 이제 다 뺐고. 예, 예, 그거는 이제 네. 비춰놨죠. 예. 그럼 이제 차 타고 쭉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 쭉쭉 내려갖고 수색 인원들이 쫙쫙. 근데 쭉 걸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약간 언덕인데 상당히 언덕이 가파릅니다. 아. 가파라서 힘들어서 못 가는 아니 그건 이제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예. 시간이 좀 걸리고 속도가 좀 예. 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저희가 하여튼 네네. 상황 생기는 대로 다시 좀 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네. 추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합참의 전산망에서 네. 계엄 관련 문건들이 예, 사라지고 있다, 삭제되고 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의혹을 예. 제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파악하시기론. 네, 어떻게 지금 이 영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제가 판넬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올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네. 그 합참 전산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휘 통제를 이제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중앙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비상계엄에 따른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을 쫙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휴전선뿐만 아니라 전 군에 쫙 내리는 거예요.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해서 처음에 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경계태세를 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네네 마이크 네. 대고 내주.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이 올라오는데 그냥 뭐 출타 장병을 제한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영외 거주자를 다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 아니 전시 준전시 사변이 터져 있으면 이렇게 내리냐고요. 예? 그렇죠. 경계태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전군 전군. 전투 준비 뭐 전투 태세 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럼 네. 각 군에서도 각 군에서 이제 전투 태세 완료 뭐 2시간 내 전투 태세 완료라든지 이렇게 답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비상계엄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네, 네, 네.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예. 아, 뭐 판넬 꺼내십니다. 나옵니다. 이게 네. 어디다 비치면 좋을지 네, 그렇게 모르겠는데. 앞으로 바로 예.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그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게 예, 삭제가 된 거예요. 삭제. 그러니까 삭제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상황일지 조치 삭제. 예, 삭제가 들어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통신사령부에서 계속 통신으로 때린 예. 그 기록. 지시사항. 예, 그 기록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경계태세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내려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시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통신으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네네. 됐든 비화폰으로든 계속 지시를 내린 네. 그게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계엄 상황일지 이게 삭제가 됐어요. 계엄 상황일지. 예, 이게 아. 이 삭제된 것이 제일 지금 심각합니다. 저거는 이제 보통 시간대별로 군대에 뭐 계셨던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그렇죠. 보고 올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다. 요거 이제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엄 상황에서 예. 합참 그 지휘 통제실 안의 상황 말고 네. 그 계엄 국회에 사령관이 갔거나 계속 뭐 이런 지시를 거.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특전사 예를 들면 뭐 제1공수는 그대로 있고 뭐 제자리 있고 제11공수 올라오냐 마냐 13공수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곧 올라갑니다라든지 계룡대에서 지금 올라갑니다라든지 네네네. 이러한 상황이 지금 삭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삭제가. 당연히 불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에 이런 데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 보전 연한이 30일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근데- 짧아요, 원래? 예, 30일. 근데 12월 4일께 삭제됐어요. 바로 다음 날 삭제를 네. 했다는 거군요. 아니 12월 4일 상황. 것이 지금 12월 3일부터 4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 12월 4일 상황이 다 삭제가 됐다. 근데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접근 권한이 다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합참의 이 전산관리팀에서 삭제라는 지시 없이는 삭제가 안 되는 거죠. 합참 전산관리팀이 삭제를 예. 했다. 지금 상황이면 예. 지금 군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당시에 계엄에 적극 동조했던 사람이나 이런 인물이 그렇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합참 구조에서는 네. 처음에는 이제 박한수 육군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그 대남 도발을 억제해야 되는 네. 합참의장 합참 체제는 체제대로 대북 억제를 하고 예. 육군총장은 이제 국내 상황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합참 의장만 해군 출신 합참 의장만 무력화 고립화됐고 네. 나머지는 다 합참 차장, 작전본부장, 뭐 지상작전사령부 다 통해서 전 군수뇌부가 거의 동원되다시피 한 거예요. 아, 그럼 합참 의장을 제외하고 합참은 동원이 되고 있었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근데 이 이거- 문제는 네. 이 합참 의장도 음. 작년 아니 그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네. 23년 12월에 같이 대통령이 비상대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음. 그에 뭐 안 따라오는 듯한 태도를 보여가지고 네. 김영현이 계속 치우려고 했다. 쟤는 개념이 없다 뭐 아. 이런 표현. 저 사람은 개념이 네, 없는 네, 사람이야. 그렇게 했으니 네. 이분은 상당히 좀 제어가 된 것 같은데 아. 그때 상황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합참이 제외된 게 아니라 합참 의장만 여기서 빠진 것이고 거의- 밑에는 다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삭제한 정황이 있다. 지금 예. 이런 얘기인 예. 거잖아요. 요거 증거 보전 신청 같은 건 혹시 하셨어요? 지금 이제 어제 뭐 합참에서 무슨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예. 삭제가 아니라 수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음. 아니 수정이 삭제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내용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아, 실제로 원본을 수정하는 게 결국 삭제인 거지. 그 실제로 삭제라고 지금 제가 이 삭제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여기에 삭제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삭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황일지 삭제. 삭제라고 돼 있잖아요. 삭제. 아, 상황 일지 조치 삭제. 삭제로 돼 있어서 제가 삭제라고 주장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자기들이 삭제를 음. 업데이트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게. 네네.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 저 제대로 조사하고 보고 나면 다 나오죠. 다 나와요 결국. 네. 근데 이거 지금 제보 받으신 거죠?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참 내부에도 이 삭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보하는 하는 세력이 사람도 있는 있죠. 거고, 네. 그리고 삭제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합참뿐만의 일은 아닐 거고 예. 군 전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주요 핵심 지기자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제보들도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이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음. 다음 주부터 이제 지난주 12월 31일은 이제 상견례 겸해서 구성만 해놓은 거고 네네. 이제 실질 활동에 들어가서 이걸 다 바로 잡아야죠. 네. 아, 저는 이제 뭐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네. 처음 박선원 의원님이 이제 여기 출연하셨을 때 아, 네. 총선 때 그때 기억이 또 납니다. 파란 잠바 입고 나오셨을 때. 네. 아, 그때는 아, 그때 우리 기대 안 했거든요. 그때 연설렁 썰렁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큰 분이 될 줄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셔놓고도 그때 우리 말고는 별로 모시는 분도 없지 않았는데 모시는 그때 방송이? 우리 저기 장르만 여의도에서 불러줘가지고 네. 굉장히 우리 고마웠죠. 작가들도 왜 부르냐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자 우리가. 홍명표 지역이니까 네, 불렀겠죠. 그런 저 때문에 부른 게 상황이었는데 아니고 아, 너무 큰 분이 되셔가지고 아, 지금- 당혹스러워요 지금. 네, 거의 뭐 지금 민주당 주인공입니다. 아니요. 예. 네. 자, 하여튼 뭐 아, 여러분 거의 아니 장르만에서 푸대접이 아니라 그때 장르만 정도만 모셨습니다. 다른 예. 데서는 아, 안 모셨어요. 고맙습니다. 모셨어요. 제가 JTBC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증거 삭제하는 것들 이건 이제 무조건 잡아내야 되고 예. 혹시 삭제하더라도 이거는 디지털 뭐 자료들은 결국 어쨌든 자료가 남아요. 남는 거니까 예, 삭제하는 게 남습니다. 무의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그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음. 한번 이 합참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이 시스템에 네.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죠. 아. 그때 이제 이거는 국가 기밀 시설이라서 안 된다 해서 이제 못 했어요. 네. 못 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와도 네. 뭐 완전히 포렌식 하듯이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 시설이니까. 그렇겠네. 그 일부만 이렇게 위변조해 놔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아, 같아요. 내부에서는 네. 근데 그 생각이 맞을 수는 있겠네. 이게 아마 어디 수사기관에서 이거 그렇다고 야 다 갖고 와. 그래서 막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못할 것 같긴 예.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이라고 네.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인데 그걸 네. 오히려 나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 그래서 내부에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든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또 CCTV 예.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 네, CCTV는 뭐냐면은 네. 이제 12월 2일부터 4일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월 1일도 중요하고. 네. 근데 그것도 대개 한 달에서 90일이에요. 30일에서 90일. 아, CCTV 보존. 보존 기한이 기간이. 네. 근데
이거를 12월 31일 날 네. 그 국정조사 특위가 떴으니 네. 이거를 12월 31일 날 이걸 채택을 안 하면 증거 보전 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간사 합의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해가지고 CCTV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고요? 증거 보전 신청을 거부했어요. 아. 거부를 했는데 네. 어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남, 충북,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서울터널 등 해가지고 저희가 총 104건 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네. 이거를 12월 31일 오늘 그러니까 이제 지난 화요일이죠. 네. 네. 꼭 증거 보전 신청을 해달라 그랬는데 음.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네. 급하게 한 4시까지 우리 당 의원님들 네.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또 증거 보전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18명 중에 7명 예. 무당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네. 그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각 지자체에 싹 뿌렸어요. 아. 싹 뿌려가지고 네. 이제 어제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답변이 오기를 네. 뭐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이런 데도 있고. 사흘인데 그게 너무 넓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요청한 예. 그 CCTV 대수가 좀 많았나요? 대를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뭐 제가 이 CCTV 하나하나 번호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동 네네. 사거리에 몇 개, 아. 어느 동 몇 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네네. 어디서 어디 구간에 있는 CCTV 증거 네네네. 보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더니 네.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줄여는 줬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충청도 계룡대 네. 그래서 계룡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다 삭제 이미 해서 없다. 이미 했다. 이미 했다. 그러니까 충청도는 계룡대가 제가 또 어디입니까? 그 육군본부, 삼군본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뭐 군사시설 뭐 제일 중요한 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군사시설 안에를 보자는 게 아니고 예. 군사시설 밖에서 네. 이 계룡대에서 서울로 막 45명 45명 정도 올라왔어요. 버스가 네. 올라왔다 뭐 예, 예. 근데 과연 45명 뿐인가? 그런 CCTV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뭐 이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윗사람에 대한 고발성 진술도 조금씩 있는데 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러한 그 증거, 물적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되는데 벌써 제일 중요한 계룡시에서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복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자동 딜리트, 자동 삭제되면서 거기에 덮어씌우기로 해가지고. 일단 그 부관들한테 예. 그 내부 고발하면 특진 시켜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시킬 수 지휘관들은 있어요? 네. 부관들이 무조건 따라붙고 모든 일정 다 알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 진급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거 하면 네, 저는 거의 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건 이제 아마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네. 네. 우리 위원장이 좀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계룡시가 보유하고 있는 네. CCTV 녹화본이 이미 삭제됐다고 네. 계룡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계룡시는 이제 시청이잖아요. 네, 네. 누구에 의해서 삭제했다는 말을 아직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없다. 네네네. 삭제돼 버려서 못 줄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정을 저희한테 이제 설명해 왔습니다. 다 저희가 조사할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 네네. 자 이렇게 당시 12월 뭐 1, 2, 3, 4 하여튼 그 네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여러 증거들, 군내 증거들 혹은 뭐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확보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증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노상원 씨 수첩 있잖아요. 예, 너무 예.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었던. 네. 예.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혹시 이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신빙성이 매우 높은 1차 자료라고 예. 생각합니다. 박사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차 자료잖아요. 네. 1차 자료. 그러니까 이제 네. 노상원이 네. 자기 생각을 정리한 것, 그다음에 노상원이 예를 들면 롯데리아에서 회의 같은 걸
하기 전에 네. 이 친구들한테 뭐 지시해야 되겠다 네. 하는 내용, 또 하고 나서 한 내용뿐만 아니라 네. 이 노상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하는 것은 네. 12월 3일 이전 음. 한 2달 이상 기간 동안 김영현하고 거의 매일 통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네. 김영현의 지시거나 네. 자신들이 이야기한 내용의 네.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노상원의 수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이 무슨 뭐 개인 생각 뭐 떠오르는 거 대충 적어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메모이자 기록 이건 수사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실제로 구현이 되거나 혹은 시도가 있었는지가 이제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게 없으면 이제 그냥 혼자 상상해요.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실제로 시도 내지는 구현이 됐다고 볼 만한 정황들은 좀 있습니까, 꽤? 그러니까 뭐 선관위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백령도 작전이라든지 네, 무슨 뭐 네. 사살이라든지 수거라든지 네. 이런 표현, 네. 네. 그게 딱 실행될 수 있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잡아서 네.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사람은 잡으면 내 방으로 데려와. 네. 라고 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야구방망이 그쪽에 예. 갖다 놔.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얼마나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합니까? 그거를 실제로 자기 부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상당 부분 핵심 요지가 다 이미 경찰과 검찰의 진술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네. 사람들이 이미 진술 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금 현직이에요. 네.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자기가 야구방망이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술 조작할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패면 못 버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로 다 일관되는 거예요. 사살이고 수고고 뭐 비온 벙커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잖아요. 비온 벙커는 네. 북한에서 우리를 남침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용산에 있던 전쟁 지휘소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이에요. 전쟁 지휘소예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남침할지 모른다 뭐 온갖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비상계엄한 사람들이 그러면 북한이 남침하면 우리가 다 전쟁 지휘부가 비온 벙커에 가서 전쟁을 지휘해야 돼요. 네. 주한미군 연락관도 그쪽으로 와야 되고요. 거기를 감옥으로 쓰겠다는 거는 네. 이 비온 벙커의 가치는 더 이상 전쟁 지휘소가 아니고 감옥으로 쓰겠다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거 상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수첩에 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지시하고 이행되는 네. 그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 없죠. 문제 없을 왜냐하면 것이다. 거기에 단서들이 실행 계획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 선관위 체포 명단 중에 네. 우리가 그동안은 부정선거에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담당 직원들도 상당히 그 리스트에 있다. 체포 명단 예, 중에. 예. 그럼 여론조사에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여기서는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직원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냐면은 아니 그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자기들 지자체 선거 이겼잖아요. 네. 자기들 대선 이겼잖아요. 그럼 그 선거는 누가 치른 거예요 도대체? 아,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없이. 네. 그런데 윤석열의 망상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7, 8% 이상 이겼어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이겼지? 네. 네. 아니 자기가 그 거의 그 지방선거 쓸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네. 대선 직후에. 네. 그런데 왜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잡아 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거로 대한민국 정치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조작을 해가지고 예. 선거 체제 없이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면 선관위가 없어져야 돼요. 왜? 선거를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선관위를 박살을 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부정이고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조작을 해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선관위 관리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이 명단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하면 이 명단을
이제 노상원이가 직접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자기도 혼자니까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이 명단이 자꾸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이 네. 인사 이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터넷 들어간다 해서 명단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명단 쭉 확보하다가 뭐 사람 틀린 것 같고 어쩌고 하다가 야 가서 현장에 가서 그냥 다 잡아. 다시 잡자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명단에 대한 조사가 11월 중순 이전에 있었어요. 아, 그 전부터 그때부터- 이걸 준비하고 네. 모의했다. 네. 아.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저 허위 자백 받아내고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와서 네. 아예 그냥 선관위 자체를 쓸어버려서 이제 선거 자체를 그냥 안 하게 안 되는 하죠. 예,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간다. 선거 할 수가 없다. 그 국회는 이제 무력화시키고 시키고 예, 그래서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서 임명하고 일종의 뭐 영무집권 체제로 간다. 예. 요게 이제 이들의 꿈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때려잡을 사람도 많은데 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을 자기가 직접 방맹이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전리품처럼 가져가서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김용현도 제끼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예? 비상입법기구 빨리 우리 계획대로 합시다. 그 첫 진술을 지가 직접 받아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살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노상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법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닐까? 이거 저도 그럴 것 같아서요.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 예, 미친놈 아닙니다, 여러분. 육사 수석 졸업 수석 입학한 사람이고 예. 이 투스타를 세 자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령관, 네. 투스타. 네. 그다음 777 사령관 투스타, 네. 정보학교장 투스타를 한 사람이에요. 음. 예, 천재입니다, 이 사람. 절대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 아니,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그 신념책에 빠진 거죠. 와, 이게 대한민국은 내가 구한다. 변호사들이 분명히 전 이거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심신미약. 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왜냐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 방금 얘기하신 게 야, 대한민국의 선거를 없애고 갑자기 비상 무슨 입법기구 만들어 갖고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네. 이게 우리 역사를 압축해서 이승만 때 안 좋았던 거,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유신 정후에 유신 체제 안 좋았던 거, 전두환 때 안 좋았던 거, 제가 안 좋았던 거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의 시절,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그걸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있었던 승리의 현장들이에요. 네, 승리의 그걸 기록도 모아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가서 구구가 영원히 집권하는 체제로 만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좀 넘어가 볼까요? 이 지금 북풍 이야기를 계속 예.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예.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고 예. 또 대북 전단을 뿌렸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이제 의혹이 거의 사실화돼가고 있는 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안보실에서 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누가요? 안보실장이요? 네, 안보실에서 예.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거 좀 명확한 근거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작년 10월 9월부터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10월 14일 저녁에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다. 뭐 네.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날 밤에 법사위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때 김영현한테 물어봤어요. 의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다고. 그다음에 잠시 나갔다 와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로부터 한 2, 30분 지나서 안보실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순간부터 얼마 동안은 긴장이 완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신원식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방장관도 모르는 별도의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보실 차원에서. 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그 들은 제보로는 제가 이제 그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들은 제보로는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도 모르게 국정원의 일부 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국정감사 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답변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아니, 국방부와 별도로 안보실에서 무인기를 그렇죠. 보내는 공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별도가 아니고 국방부 지체계가 모르게. 그러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잡은 거예요. 그 드론 사령부에서 의문의 화재가 났다. 네네네. 그 화재가 났는데 그 안에 이 전단 북한에서 뿌려지는 그 전단 통이 있고 그 전단이 들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를 불태우려고 했다. 네.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꺼번에 불태우려고 했다. 네. 그래서 이 드론 사령관이 화재 자체는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 드론 관련 물건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부승찬 의원이랑이 집중적으로 이걸 판 거죠. 파서 확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보실장 지각하면 며칠이나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국회의원을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고발하고 북한 자극하기 위해서 무인기도 이렇게 보내고 예. 그다음에 무슨 그러니까 전단지 같은 전단지. 것도 실어서 예. 같이 뿌리고 이런 예. 일을 정부가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발끈해 갖고 뭐래도 하기를 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노상원이 수첩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 NLL 도발 유도. 네. 아니 그거를 북한 NLL 도발 유도를 우리가 썼냐고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드론 사령부에서 그 드론과 관련된 기자재가 들어 있고 그 통이 전단 통이 들어 있는 그 화재를 우리가 냈습니까? 참 묘하게 우리가 화제가 낸 게 아니에요. 났어요. 자기들이 화재가 났고 네. 그 화재가 난 거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했는데 그러면은 원인은 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안보실장이 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네. 안보실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조사하고 짚어보겠다. 그게 사람의 태도죠. 근데 지금 이 안보실에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에 직접 지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부승찬 의원 네. 얘기는 했는데 네. 예, 부승찬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 추적한 있다. 거죠. 예, 네. 예. 우선. 그래서 이제 부인님이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네, V요. 네. V, 네, 네, VIP. V. 네. 네, 네, 네. VIP는 대통령을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혹은 뭐 내란 이 상황은 이제 다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 상태예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좀 밝힐 게 더 남았습니까?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틀은 나왔다고 다 봐야죠. 나왔고. 예, 네. 대통령부터 쭉 예. 내려오는 세 누가 이렇게 사람과 지시하고 그리고, 누가 예, 이 말 듣고 이런 것도 어지간히 다 나온 거죠? 예, 어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현 밑에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 네. 있고 수방사령관 있고 특전사령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인형이 넘버 3인 줄 알았는데 이제 김영현이 갑자기 네. 한독수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네, 네. 하나가 더 끼어 들어간 거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김영현이 넘버 3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원이 네. 끼어들면서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네. 전혀 새로운 그 행위자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엽기적인 게 다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김영현이 저기 여인형을 못 믿는 거예요. 아. 네. 아, 노상원을 통해서 정보사를 움직이려고 한 것이 여인형을 왜 방첩사를 못 왜냐면 믿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은 네. 저거 되거든요. 이 그 계엄이 딱 되면은 네.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요. 아. 그러면은 전두환이가 셌어요. 노재현 국방장관이 셌어요. 박정희 대통령 썼다. 아. 전두환이 전두환이 있으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이 아.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 사령관 외에 별도로 이 그 자기 활동 정보사령관과 부대를 노상원. 어. 그래서 기획팀을 노상원 두는데 아. 노상원이 또 김영현이가 또 나를 배신할까봐 계속 의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네네. 서로 못 믿고. 네. 확실히 이제 과거에 대한 그 기본 틀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네. 공부를 했네. 거기서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이제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네. 정말 옛날 같으면 총 몇 발 쏴달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박한 어린애들 짓이에요. 아, 그 말은 이제 북한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옛날에 아. 예, 대선 때 그런 적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건 아주 소박하고 네. 전면전을 각오하고 이자들이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단순히 국지전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불이 붙으면 전면전을 네. 비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지전을 아마 노리고 했었겠으나 그러나 그게 커져서 에스컬레이팅 돼서 점점 더 그렇죠. 커져서 네. 심지어 전면전 비슷하게 가는 것까지도 이들은 감안하고 그렇죠. 이 일을 벌인 것이다. 네, 네. 진짜 이거는 그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하고 있었는데 네. 12월 7일부터 9일 예. 사이에 거기다가 띄우잖아요. 그건 적극적 전쟁하자. 도발이다. 예, 적극적 네. 도발이에요. 왜냐면은 그거 아니고도 평양에서 일어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네네네. 드론 아니고도. 네, 네, 네. 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우리가 발달된 수단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한 걸 쓰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들이 뭐 혐의를 인정하게 되고 아니면 네. 그 혐의가 이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네. 앞으로 이제 법적 처벌을 받는 걸 보면서 네. 또 기소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하기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혹시 관저 상황은 뭐 추가로 들어온 게 좀 있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대치 중인 것 계속 같습니다. 대치예요? 네, 네. 아, 참.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네. 뭐 일단 경호처에서는 현재 상황을 지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은 결국은 공수처, 뭐 공조본 이쪽에서 뭔가를 더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결국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결정이 나오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뭐 그 움직임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탄핵 심판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오후에는 준비 기일입니다. 준비 기일이라서 따로 준비 안 가시고. 기일에서 네. 이 소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하고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하고 간사 최기상 의원만 갑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좀 빨리 답이 나오는 게 예, 나라를 위해서 좀 좋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다 네. 그럴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체포영장 청구 과정, 집행 과정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네. 이거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라고 하는 형사법상의 문제 이전에 음흠. 이들의 행위가 과연 헌법에 합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그거 가지고 보면 판단하는 되니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준엄하고 단호할 수도 있다. 과거 탄핵들에 비해서도 훨씬 일정도 짧을 수 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선원 고맙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워낙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네. 또 기사들이 또 많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네. 살짝 드네요. 자,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JTBC 시청자 여러분, 박선원 TV 구독. 지금 구독 몇 만인가요, 지금? 42만 명인데요. 대단. 42만 명이요? 와. 거기서 우리 광고 우리 좀 광고하세요, 해줘요. 광고하세요. 박선원 TV 구독자 여러분, 장르만 여의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때 우리 거기서 오셨을 하셔야지. 때는 네. 10,000명이 안 됐을 때였어요. 네. 야, 진짜 대단하시다. 오. 그러네요. 42만 명이네요. 매우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네.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빨리 나라가 좀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장르만 여행도 함께해 주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